첫 번째 달려보겠습니다. 정성껏 키운 화초를 쑥 느낌 오시죠? 자, 사반 가족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입니다. 보시죠. 자, 골목에서 카트를 끌고 나오는 저 여성을 주목해 주십시오. 자, 화단 앞에 서더니 갑자기 으라차차차차차차차 나무 하나를 쑥 뺍니다. 자, 잡목을 뽑는 걸까요? 그런 거면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았죠. 남의 화단에 있는 꽃나무를 자기 것인 양 저렇게 가져가려고 훔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자, 근데 정말 먹쥐도 그렇고 화분절도 꽃절도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렇게 화분을 애초에 가꾼 이유가요.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화단에 하도 버려서 한 2달 전쯤에 화원에서 달리아 꽃나무를 사서 심어놨다고 합니다. 물도 굉장히 열심히 주고 관리 잘해서 예쁜 꽃이 3송이나 피었는데 이렇게 정성껏 키운 걸 뽑아간 겁니다. 특히 이 나무는 제보자 어머니가 굉장히 애착을 갖고 관리했던 터라서 지금 상심이 굉장히 크시다고 한데요. 일단 CCTV를 확인했고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꽃 좀 하나 가져갔다고 그걸 찍어서 방송국 제보하고 아주 그냥 세상 인심이 어쩌다 이렇게 메말랐어 할 게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본인도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람들 다 보는데 이 식물을 내놨기 때문에 가져가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커뮤니티에 그런 글을 올리긴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남의 재물, 남의 소유, 남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훔쳐갔을 때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나무를 통째로 뽑아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좀 얘긴 한데 뽑아가지 않고 그걸 꺾은 다음에 버렸다고 하면 버렸다면 손괴죄가 성립해요. 손괴죄. 손괴죄는 손괴, 호용을 해야 하는 다 포함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타인의 재물에 뭔가 위해를 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있고 잡히면 아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참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죠. 주유하다가 날벼락입니다. 오늘 이거 난리 났어요. 영상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여주시죠. 자, 한 셀프 주유소 왼쪽에서 주유하는 여성 주목해 주세요. 자, 주유를 끝내고 주유건을 걸질 않고 설마 그대로 출발. 뽑혔습니다. 자, 이게 뽑히면서 퉁 튀면서 아이고, 저 남성 아이고, 얼굴 칠 뻔했어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10일 그 인천 재물포에 있는 셀프 주유소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그 흰색 원피스 입은 여성분이 차를 세운 뒤에 주유구에서 주유건을 빼가지고 주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유 끝났는데 깜빡하신 것 같아요. 주유건을 꽂은 채로 지금 운전석에 타신 다음에 차를 몰고 시흥 가는데 그 주유건이 따라가다가 팽창해져가지고 튀겼어요. 그런데 마치 건너편에서 주유하시던 남성분한테 슝 날아갔어요. 포물선으로. 저거 맞으면 크게 사고 당할 수 있는데 그 후에 피해자가 많이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됐든 주유하실 때 꼭 잊지 마시고 주유건을 꼭 빼셔야 됩니다. 자, 보통 이제 셀프 주유소든 그냥 주유소든 계산 끝나면 바로 출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깜빡하기 쉬운 건데 조심하셔야죠. 자, 그나저나 저 남성분 괜찮을까요?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로는 팔로 이렇게 아까 막는 걸 이렇게 보셨잖아요. 만약 그게 팔로 막지 않고 그냥 몸이나 머리를 맞았으면 훨씬 더 큰 상처가 있었을 건데 지금 이제 팔에 상처가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주유건이 나오면서 기에서 주유건이 떨어졌으니까 적어도 100여만 원 정도의 손해가 났다라고 하는데요. 아하. 사실 제가 봤을 때 저 분명히 과실이고 과실 있으면 저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 주유건을 뽑아야 되는 예견이 있었고 결과를 회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 운전자에게는 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배상 명령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아, 깜짝이야. 이거 자, 어이가 없는 상황이 한 차량 블랙박스에 잡혔습니다.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와! 뭐예요? 와! 소름! 나 왜 그래? 야, 제발, 님! 야,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진짜? 그러시냐고요? 언니 오지 마, 진짜, 언니 오지 마. 제발, 야! 예? 아니야. 와! 저 좀 잡아주세요. 언니 오지 마. 예. 저는 약간 이 영상 보고 의아했던 게
저렇게 후진하면서까지 무서워할 필요가 있을까? 네. 누가 봐도 여리여리한 젊은 여성이고 나한테 뭐 위해를 가할 것 같진 않은데 너무 무서워하고 있어요. 자, 저 영상만 봤을 때는 왜 저럴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 영상, 특히 이 영상을 찍는 쪽이 폐가 체험을 다루는 BJ라고 해요. 하필 요 시점에 폐가 체험 생중계하면서 뭐 시청자하고 대화를 나누죠. 할아버지 귀신, 처녀 귀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흰옷이 세상. 흰옷의 여성이 갑자기 하필이면 그때. 하필이면 그때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 오지 마, 무서워.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저분 귀신은 아니고요. 아니죠. 귀신이 뭐 잘 나오진 않겠죠. 술에 취한 만취 상태의 여성이고요. 술 마신 김에 마실 나왔다고 해요, 혼자서. 마실을 잠깐 나왔는데 하필이면 도로 한복판에 걸어 나왔다고 그러고 뭐 잠깐 법률 상식 얘기 드리면 예. 도로가 있고 이제 인도가 있으면 인도로 사람은 가야 되겠죠. 차는 도로로 가고. 근데 저렇게 도로에서 차선이 없거나 인도 도로 구별이 차도가 구별이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은 무조건 가장자리로 가야 됩니다. 한중간으로 걸어가면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여성 같은 경우는 뭐 마실 가는 건 좋지만 가장자리로 가야지 한중간을 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겠죠. 폐가 이런 걸 찍는 유튜버였는데 그 귀신 얘기를 하고 가던 차에 그런 딱 상황이 맞닥뜨리니까 하면서 막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순간 머릿속이 멍입니다. 자, 남들에게 민폐를 끼친 영상들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자, 멈춰있는 승용차. 한 명은 창문으로, 다른 한 명은 저렇게 썬루프로 몸을 쏙 뺀. 아이고, 남자 3명. 자, 신났어요. 그런데 신호가 바뀌면서 출발하는 차 아니 주행 중에 저렇게 춤추면서 계속 간다고요? 아하, 딱 봐도 어른이에요. 애들 아닙니다. 아무래도 차 처음 타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정. 네, 지금 저렇게 멈춰있는 승용차에서 창문으로 썬루프로 남자 셋이 몸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호가 바뀌니까 출발하는 걸 보면 주행 중에 저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당연히 위험한 상황이고 절대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요. 자, 다음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사진 속에 119 구급대원들 딱 봐도 뭔가 힘을 으라차차 주고 있어요. 누가 갇힌 걸까요, 저 안에? 위급 상황인가요? 알고 보니 앵무새 죽이기가 아닌 갇힌 앵무새 살리기. 대원들 노력 끝에 저렇게 구하긴 했지만 글쎄요, 저 상황에 119 대원 부르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자, 제가 간만에 어려운 말 좀 쓰겠습니다. 우도할개, 소 잡는 칼로 닭 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도할개, 예, 좋은 어려운 말이죠. 예. 좋은 어려운 말입니다. 자, 119 신고를 한 거예요. 통상 119 신고 뭐 말벌이라든지 멧돼지, 고라니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119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잠깐 24시간 체험한 적이 있는데 예. 실제로 사제보다는 이상한 신고들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번에 신고는 뭐냐면 새를 좀 구해달라. 새 구해달라 이런 신고도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붙박이장 뒤에 갇혀 있는데 새가, 앵무새가 얘를 좀 구해달라고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119 대원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거를 붙박이장 뜯으면 안 되냐? 그럼 뜯어야 되는데 하니까 그걸 안 뜯고 자연스럽게 좀 새를 좀 빼달라라고 좀 요청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뜯어요? 업체에 문의를 해가지고 분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구조하고 조립하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안 된다. 예약 잡아야 안 된다. 결국 최대한 좀 잘해서 분해 안 하고 앵무새를 좀 구조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결국은 붙박이장 살짝 분해해서 이렇게 아이고. 앵무새를 지금 했는데요. 사실은 119법 그 시행령에 따르면 비응급 상황에서는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나옵니다. 그렇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나오고. 또 막 민원 올리고 그렇죠. 그럴까 봐. 이거는 사실은 구급대원이 판단할 게 아니고요. 이 신고하는 우리 건전한 시민의식이 정말 중요해요. 맞습니다. 뭐 새도 중요하지만 새보다 사람이 좀 더 중요하나요?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런 걸로 지금 부르는 건 조금 맞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또 만약에 출동 거절한다 그러면 또 막 게시판 같은 데다 막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5번째 이어가죠. 꿀잠 명소 이곳은 바로 점점점입니다. 사진부터 보시죠. 자, 한 남녀가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길래? 집? 노노. 호텔? 노노. 룸카페? 절대 노노. 여기는 바로 지성의 요람, 상아탑, 대학 도서관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아이고 정말 이 사진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저도 이게. 아연 실색할 예. 수밖에 없는데 예. 도서관은 저 앵커 공부하는 곳인가요? 자는 곳인가요?
뭐 공부도 하고 자기도 하죠. 저도 많이 잤어요. 예. 많이 자는데 책상에 딱 엎드려가지고 여기에 빨갛게 이렇게 손등에 빨갛게 올라오고 이마 빨갛게 올라오고 그렇게 자는 건 논외로 치더라도 지금은 저렇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 저렇게 누워서 빈 여백이 있는 공간이죠. 같이 누워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어떤 신체의 자유가 있고 자기의 표현의 자유가 있고 자기가 어떤 행동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는데 도서관에서 또 저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왜 저렇게 또 저런 모습으로 남녀가 같이 있느냐라는 갑론을박이 있는데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졸릴 때는 이렇게 엎드려서 자십시오. 저렇게 다리 뻗고 자는 것 도서관에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 사진 저희가 이제 약간 좀 편집을 했는데 저 원본 사진을 보면 이거 말로 참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가보죠. 돌싱 신우이가 너무해. 아, 이건 무슨 소릴까요? 네, 이혼한 시누이가 틈만 나면 아이를 맡겨서 화가 난다 이런 주부의 사연인데요. 시누이는 2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5살짜리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최근에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데이트하거나 여행 갈 때마다 그렇게 그 딸을 이 사연자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 사연자는 전업주부이긴 하지만 역시나 2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신없기는 매한가지고요. 이렇게 믿거니하고 아이를 맡겨놓으면 과부하가 온다는 겁니다. 더 큰 분노 포인트는 여기에 대한 남편의 태도입니다. 자기 여동생 처지만 안타까워한다는 건데 다시 가정 꾸리려면 어쩔 수 없지 않냐. 당신이 좀 이해해달라 이런 말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조카가 주말에 오면 본인은 나 몰라라 잠만 잔다고 하는데 이 남매 생각만 하면 천불이 난다고 누가 잘못한 건지 고민이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Put Your Hands Up Time. 지금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 통해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참여해 보시죠. 자, 먼저 남편입니다. 당신 여동생 아니라고 정말 이러기야? 내 동생도 빨리 재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남친이랑 극장 가면서 5살짜리 지훈이 달고 가면 야, 그 데이트가 되겠니? 그리고 애들끼리 놀게 하면 되지. 그게 뭐 일이라고. 아이고 진짜 동그라미. 아이, 너무 살신성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아내입니다. 은배 아빠, 네 여동생만 눈에 밟히고 네 마누라는 안중에도 없니? 그리고 뭐 애들끼리 놀게 하면 돼? 애들 셋 뒤치다거리 하는 게 쉬운 줄 아니? 진짜 남매가 쌍으로 이혼 당해볼래, X? 아, 좋습니다. 자, 일단 팀장님부터.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혼한 여동생이 데이트하는 거 좋은데 실제적으로 한두 번은 몰라도 이 5살 아이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보통이 아니거든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사고 나는 거. 만약에 잘 봐줘도 본전이다. 다치기라도 하게 되면은 옹팡 뒤집어 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여성분이 데이트를 하지만은 대신님들 자주 안 맡기고 다른 데 좀 구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남편분도 끔찍 안 한다며요. 남편이 안 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지금 이거 낸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횟수를 줄이는 게 어떤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제가 잠깐 말씀 중에 채팅창을 봤는데 박 변호사님 괜찮으시겠어요? 힘드네요. 예, 저도 일단 잠깐 봤습니다. 마지막에 좀 여쭤볼게요. 예, 잠깐 자, 봤습니다. 승현님부터 가보죠. 아니 이제 지금 저 올케라는 사람이 지금 남자친구가 생겨서 이렇게 데이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친구한테 나는 내 아이가 있다는 거 이야기했다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 남자가 정말 이 여자를 좋아하면 아이와 함께하는 곳에서 같이 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 2 사람이 따로 있는 장소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보는 놀이동산, 아이와 함께하는 외부 활동 이런 걸 하는 거지. 그 아이는 내버려 두고 그냥 둘만 하면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여성 올케라는 사람이 시누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아이 있다. 이 5살짜리 우리 딸 같이 함께 데이트하고 같이 함께 놀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 함께 살 우리의 식구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뭐 이거 뭐 거의 도덕책 얘기를 다들 하고 계셔가지고 우리 박 변호사님 이거 틈이 있겠습니까 이거? 안 만들어봐도 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동그라미 하긴 했는데. 하지만 백도는 없다. 참 맞는 것 같은데. 낙장 풀입, 맞는 일수 것 같은데. 정말 누가 봐줍니까? 봐줄 때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저는 하여튼 이쪽에 올 수는 있는데 남편분이 조금 역할을 해주면 되는데 그 부분에 아쉬울 뿐이지 어디 갑니까? 그리고 승재현 의원이 지금 애 데리고 지금 뭐 데이트 가라고요? 본인 같은 걸 하겠습니까? 이런 이상한 논리는 안 되고요. 예. 왜? 애는 애대로 또 엄마 아니 진짜 예. 지훈이 데리고 안 돼요. 극장 가면
영화 못 봐요. 그 있잖아요. 최근에 한 거 만화 영화. 못 봐요. 그거 인어공주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인어공주밖에 예. 못 봅니다. 못 아니 봅니다. 인어공주 안 하고 바깥에서 놀이동산 가면 되잖아요. 왜 영화관을 둘이 가려 그래요? 아이하고 갈 수 있는 놀이동산, 아이와 함께하는 뭐 야외 놀이 이런 좀 거 봐주면 안 돼요? 알았습니다. 예, 좀 봐주세요. 봐드리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예, 뭐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뭐 편들어줄 게 없는데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맞습니다. 소수설 하다 보니까 예, 우리 박 변호사님 또 편들 게 사신 없어요, 성인이죠. 사실. 또. 편들 게 없네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뭐 거의 일방적이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임헌주님, 윤이영님이 박지훈님 화이팅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김민정님, 애 데리고도 데이트할 수 있지 않나요? 돌싱에 아이 있는 것도 상대방 남자도 알지 않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안장희님, 어쩌다 한 번 맡기는 것도 아니고 매번 맡기면 좀 짜증날 것 같아요 하셨고요. 혈중 앙큼농도님, 남편아 네가 회사 때려치고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